지원 사업을 알면은 하실 텐데 모르니까 못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판판대로 하고 소진공예, 소상공인 24 요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시더라도 마케팅과 관련된 지원 사업은 정말 놓치지 않고 다 챙기실 수 있을 겁니다. 하루에 10분 정도만 시간 내시면 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국내 1호 크리에이턴트 홍승수입니다. 저는 비즈니스 모델 분석을 통해서 기업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성공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도움을 드리는 경영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성공의 가도를 돌리는 동안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자금 조달이겠죠. 자금 조달 같은 경우는 내부 자금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 외부 자금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부 자금은 회사채나 자산 유동화 같은 내부의 어떤 자금 거래를 자본 거래라고 하죠. 이런 거래를 통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형태는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서는 하기 힘든 형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외부 자금을 통한 자금 조달을 하고 계시죠. 투자나 정책자금, 지원사업이 그런 종류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원사업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100건 정도의 지원사업을 컨설팅 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지원사업이 정말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지원사업을 알면은 하실 텐데 모르니까 못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저희 채널에 핵심적인 지원사업을 뽑아서 쇼폼 형태로 짧고 굵게 설명드리고 있죠. 이거를 보신 분들께서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도 하시는데 제 영상 구독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지원사업은 지원되는 형태에 따라서 총 3가지의 형태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바우처 형태이고요. 두 번째는 연구개발 과제 형태고 세 번째는 일반 지원금 형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연구개발 과제 형태는 제외하고 바우처 형태와 일반 지원금 형태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우처 형태인데요. 바우처는 다들 아시다시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상품권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금보다 조금 많은 금액을 주긴 하지만 사용처가 정해져 있다는 약간의 아쉬움은 존재하긴 합니다. 다만 우리가 사용처가 명확하게 있고 또는 사용 목적이 명확하다면 현금으로 받든 바우처로 받든 어떠한 형태든지 사업의 성공을 돕는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정보를 취합하셔서 꼭 신청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말씀드릴 첫 번째 바우처는 혁신 바우처입니다. 혁신 바우처는 제조기업이 지원할 수 있는 바우처인데요. 총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컨설팅, 기술 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지원금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중 마케팅 분야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사용이 가능한데요. 홍보 동영상 제작이나 홍보물 제작 또는 CI/BI와 같은 우리 회사의 어떤 마케팅 활동을 위해서 2천만 원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혁신 바우처는 1년에 4번 정도가 열리는데 이제 하반기 공고가 나올 예정이니까 눈 크게 뜨시고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출 바우처입니다. 수출 바우처는 수출을 하려는 기업 또는 수출 중인 기업 모두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수출을 하려는 기업이라 함은 수출 실적이 없는 기업도 지원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최저 2천만 원부터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수출을 위한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혁신 바우처랑 다른 점은 혁신 바우처는 제조기업만 할 수 있었다면 수출 바우처는 제조기업을 포함한 모든 업종을 지원합니다. 그러므로 범위가 좀 넓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 모두가 해당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출 바우처는 수출 실적이 없더라도 지원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최저 2천만 원부터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수출 바우처를 산업부와 중기부 두 군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같은 경우가 최저 2천만 원이고요. 중기부에서 진행하는 수출 바우처 같은 경우는 최저 3천만 원부터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보시면서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이 수출 바우처도 마케팅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혁신 바우처 같은 경우는 최대 2천만 원까지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었다면 수출 바우처는 그 캡이 없습니다. 그냥 한 군데에다가 몰아서 쓰셔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요. 우리가 이 지원 사업을 참여하실 때 사업계획서라는 걸 작성하시잖아요. 그 사업계획서에 한 군데다가 모두 사용하겠다라고 한다면 사업성 평가에서 조금 뒤처지는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다가 몰아 쓰시기보다는 여러 가지 분야를 보시면서 사용처도 좀 다각화하시는 게 좋은데요. 어쨌든 마케팅 분야에도 우리 수출 바우처를 통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수출 바우처를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클라우드 바우처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소요되는 일체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클라우드 바우처라고 한다면 보통은 스마트 공장에 들어가는 MES 시스템이라던가 ERP라던가 네이버 마이박스나 구글 드라이브 이런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마케팅을 클라우드 바우처에서 어떻게 지원하는지 약간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요. 이 클라우드 바우처의 사업 취지는 우리 회사의 DX, 즉 디지털 전환에 있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시던지 그 사업이 디지털 형태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나온 사업인데요. 즉 마케팅을 우리가 하더라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마케팅을 한다면 그것은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바우처 지원 포털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서비스 검색을 눌러보시면 정말 여러 형태의 서비스가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홍보 마케팅 분야가 탭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를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기업 맞춤형 홈페이지 제작을 생성형 AI로 한다든지, 또는 기업의 어떤 홍보 동영상 제작을 생성형 AI로 한다든지, 또는 기업의 상세 페이지 제작을 생성형 AI로 한다든지, 이러한 형태로 디지털 전환을 통한 마케팅 비용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바우처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올해는 사업이 끝났지만 매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오픈이 되니까 올해 준비를 잘 하셔서 내년도 2026년도 클라우드 바우처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바우처 형태의 지원 사업 총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혁신 바우처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되는 부분 말씀드렸고요. 마케팅 부분에서는 2천만원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수출 바우처 말씀드렸습니다. 산업부 수출 바우처는 최저 2천만원부터 시작이 되고요. 중기부 수출 바우처는 최저 3천만원부터 시작이 됩니다. 최대는 1억 2천까지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수출 실적이 없더라도 신청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놓치면 안 되겠고요. 세 번째 클라우드 바우처인데요. DX, 우리 사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마케팅 비용을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바우처 형태의 지원 사업 3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일반 지원금 형태의 지원 사업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 2가지 지원 사업을 추리다가 사실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원 사업이 너무 많아요. 이 너무 많은 지원 사업을 한 번에 간추려서 설명드리자니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또 하나 두 개를 뽑기도 너무 어려워서 제가 결론 내린 것은 이 지원 사업을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지원 사업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가셔서 살펴보시면은 정말 눈이 휘둥그레지실 정도로 많은 정보를 찾아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말씀드릴 사이트는 첫 번째, 중기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판판대로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판판대로라는 사이트는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통합 유통 플랫폼인데요. 유통 플랫폼이라는 말 뜻에서 알 수 있다시피 온라인몰이나 오프라인 매장이나 라이브 커머스 등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필수 불가분으로 마케팅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원받는 형태의 돈들을 전부 다 마케팅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점이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판판대로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홍보 마케팅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도 들어가서 보시면 7개의 지원 사업이 떠 있는데요. 그 지원 사업을 살펴보시면서 우리에게 맞는 부분을 살펴보시고 신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사이트는 소상공인 24 사이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판판대로는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였다면 소상공인 24 사이트는 소진공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사이트입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소상공인 탭을 누르게 되시면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 지금도 한 300여 개 정도가 떠 있는데요. 이 300여 개 중에서 마케팅에 관련된 지원 사업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원 사업들을 살펴보시면서 우리 기업에게 어떤 게 맞는지, 또는 우리 기업에게 현재 필요한 게 어떤 건지를 꼭 살펴보시고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사이트를 2가지 말씀드렸는데요.
그 지원 사업이 업로드되는 사이트가 이렇게 두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47개 사이트를 보고 있는데요. 이 지원 사업을 업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사이트를 정말 많이 보고 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그 정도를 사실 볼 필요는 없으시고 판판대로 하고 소진공의 소상공인 24 요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시더라도 마케팅과 관련된 지원 사업은 정말 놓치지 않고 다 챙기실 수 있을 겁니다. 하루에 10분 정도만 시간 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판판대로와 소상공인 24를 즐겨찾기 해놓으신 다음에 하루에 한 번씩 10분 정도 루틴하게 살펴보시는 것을 정말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루에도 60개씩 쏟아지고 있는 지원 사업들 중에서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사업 탑 5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저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마케팅 비용이라는 것이 참 정말 중요한 부분 같아요. 쓰면 쓸수록 매출은 올라가죠. 근데 쓰면 쓸수록 비용도 덩달아 올라가다 보니까 이윤이 참 남기가 어려운 구조가 되어버리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컨설팅을 할 때 재무관리 부분에서 판관비 부분의 퍼센트를 정해놓고 그것을 맞춰가기 위해서 지원사업도 활용하고 여러가지 공급업체들과 조인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원 사업들이 대한민국엔 정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회사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 지원 사업을 꼭 살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드린 마케팅에 관련된 지원 사업들도 꼭 참고하셔서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상 마치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